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8월 21일 월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내일 또 맹탕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두 번 파행이 됐었죠. 한 번은 부인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또 두 번째는 이 민변 변호사 김형태가 이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의 입이 열리지 못했는데,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대로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김성태가 돈을 보냈고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이재명이 알고 있다. 자, 이 진술이 지금 나와야지 그다음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백현동과 같이 묶어서 대북송금 이것을. 자, 그래서 내일 이화영이 재판이 있어서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웠고, 제가 오후에 조금 전에 이재명이 이 D-1일 이화영 재판 D-1일을 앞두고 이재명도 그렇고 친명계에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예 어떤 손을 썼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동을 해서 내일 이화영 씨가 같이 배석을 해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던 법무법인 해강 거기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내일 변론을 하지 못하겠다. 사임계를 제출을 했다. 자, 그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전해 듣는데, 해강 쪽, 그러니까는 이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씨가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그 의견서를, 그 진술서를 법원에 낸 인물이죠. 비공개 재판에서 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 서 있는 이화영의 부인이 백정아 씨가 그 해임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임계를 내려면은 피고인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화영이 그 재신임을 하면서 내일 재판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은 안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임계를 오히려 냈다는 겁니다. 해강 쪽에서. 해강 쪽은 이렇게 오늘 공지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강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검찰 친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죠. 부인 그 백정아 씨가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해강 법무법인 해강은 지난 그 8월 18일이죠. 이화영 부인 백정아 씨가 이 남편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서 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법무법인 해강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죠. 자, 그 이후에 해강은 이 부부간에 타협을 하라, 절충을 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 또 특히 이 해강에 대해서 변론비 돈을 준 사람이 지금 부인 백정아 씨로 알려졌기 때문에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해임을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계속 신임을 하겠다고 하면 두 사람이 절충을 해서 합의를 해야지 법정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백정아 씨가 계속 검찰의 친화적인 변호사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변론을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화영은 그 8월 8일 열린 재판에서 그때 김형태가 난장판을 만든 그 재판에서 아내 백정아의 변호인 해임 의사는 내 입장을 오해한 것이다. 계속 해강의 변론을 받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혔죠. 그래서 내일 같이 재판에 나와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다시 자백을 하는 그런 진술이 나올 걸로 다들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 바람에 해강이 이 변호사계를 던졌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던졌습니다. 이 해강 쪽은 최근 한 달 동안 이화영을 계속 접견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인과 이견을 조율해라. 조율해야지 우리가 법정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율하는 시점을 오늘 정오 21일 내일이 재판이니까
오늘 정오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정오까지 이 가족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하영은 계속 해강 쪽의 이 변론을 들으면서 내일 법정에서 이재명이 그 방북 대가를 보낸 돈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인 백정아 씨가 계속 막았다는 이야기죠. 안 돼. 그 변호사는 안 돼. 그래서 저번에 한번 김영태가 와서 소송을 벌이면서 삼개를 던지고 나가버렸고, 그러면 다른 변호사를 해야 됐다. 우리 편인, 이재명 편인. 자,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견이 안 좁혀져서 해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임계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하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걸로 구속 기소된 이후에 지난 7월까지 9개월 동안 이하영의 변론을 전담해온 해강이 사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 또 지난 두 번처럼 또다시 공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내일 재판에서는 이화영 피고인 진술 외에도 김성태 정인신문 정인으로서 정언을 할 예정이었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도 정인신문이 예정돼 있어서 내일 뭔가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진술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됐지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변호인이 안 나가면은 이 구속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피고인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신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 공전이 될 것이다. 지금 그때 이화영 변호인이 17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사임하고 어쩌고 하고 지금 기록상으로는 변호인으로 그 2명이 더 있습니다. 현근택, 이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했던 민주당 사람이죠. 민주당에서 파견해 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변호사들은 이 검찰 조사에 몇 차례 입회를 했을 뿐에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이 사람들로 재판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검찰 쪽이 자꾸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라. 그래서 재판을 진행을 하자. 변호사가 있어야지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국선 변호사가 새로 들어와도 재판 기록을 다 검토를 해야 되죠. 검토를 해야 되면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언제까지 이게 갈지 또 미지수입니다. 이게 이 배경을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백정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법정에서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화영이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폭로를 자백을 하니까 그 이재명 쪽에 서 있는, 남편보다는 이재명 쪽에 서 있는 그 백정하 씨가 법정에서 자꾸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하면은 가족으로서의 후원을 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후원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비를 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백정하 씨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가 있다. 아마 그것은 그때 총선 무렵에 아마 이하영이 어디서 받아온 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돈을 어쨌든 백정하 계좌에 있기 때문에 백정하가 그때에서 뽑아서 변호사비를 줘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막아버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해강에서도 안에 변호사 돈을 안 주는데 변호사 이 비용을 주질 않는데 그 수임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나가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백정하에 대해서 이재명 쪽의 회유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의 밀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하영의 그 대리인을 만나서 이우일인가요? 이이루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박찬대가 이하영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실토를 한 적이 있죠. 그 통화도 주로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하영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할까? 그러면은 변론인이 없어야 된다. 그 이하영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그 변호사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백정하 씨가 돈을 안 주면 된다. 변론비를 안 주면 된다. 자, 그런 말이 오간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재판을 하루를 앞두고
해강 쪽에서 그 사임계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백정화가 박찬대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백정화가 갑자기 탄원서를 민주당에 내고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좌파 매체인 MBC에 또 편지까지 썼죠. 그래서 검찰이 남편을 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해유 작전이 일단은 성공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일 재판에서 또 이재명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또 구속영장 청구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더 늦춰지더라도 그게 뭐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끊으라고 이렇게 회유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을 시켰지만 나중에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의 제목이 더 씌워질 수가 있죠. 바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지금 증거인멸을 교사를 하고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쪽에서 작동하는 게 사실이라면 즉 그런 그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잠깐 이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늦출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영창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자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